안녕하세요. 나만의 맞춤 레시피라는 주제로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아들 키우기입니다. 오늘은 소시지 야채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재료를 살펴보면 마늘 2쪽, 양파 하나, 냉장고를 파다가 나온 노란색 파프리카 하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비엔나 소시지입니다. 다음으로 마늘부터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다져줄 건데요. 다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끝부분을 남겨둔 상태로 얇게 편을 썹니다. 그 뒤에 수평으로 3등분을 내어줍니다. 이때 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마늘을 잘 잡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약간 크게 다져진 마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잘게 다져진 마늘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찹이라는 칼질을 몇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라는 성분은 세포가 파괴될 때 알리신으로 바뀌면서 매운맛과 매운 향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변하죠. 그래서 마늘을 다지거나 자르실 때는 칼이나 손에 물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다지는 방법은 칼 옆면으로 마늘을 으깬 후 찹을 해서 다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 왼손을 보시면요, 굉장히 소심하게 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눌님이 드라마 보시는데 시끄럽다고 하셔서. 다음은 양파입니다. 양파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 질 리가 없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양파 대략 반 개를 채를 쳐줄 건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칼날을 눕힌 후 각도를 서서히 올려주면서 잘라주는 방식입니다. 옆에서 보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비슷한 크기와 두께의 양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요리하실 때 동일한 시간에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서히 각도를 높여주면서 잘라주시다가 3분의 1 정도 남은 부분은 다시 눕혀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칼질의 묘미는 내려 썰기가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 풀려. 하지만 이렇게 썰다가는 아까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마눌님의 불꽃 싸다구를 맞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썰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파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같이 넣고 조리했을 때 덜 익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냉장고에서 자라고 있던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손질 방법은 머리를 따주시고요. 그 다음 목을 따주시면 동그란 띠 모양의 얼굴이 나올 겁니다. 요 녀석은 얼굴이 되게 작네요. 부러운 녀석. 한쪽을 자르고 영상처럼 돌돌돌 돌려가면서 안쪽의 섬유질과 씨앗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칼이 닿지도 않았는데 씨앗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워낙 칼질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봅니다. 안쪽에 남아있는 섬유질도 제거해 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아까 잘라두었던 머리 부분의 꼭지는 이렇게 살짝 떼어낸 다음 돌려주시면 더럽게 안 떨어지네요. 이래서 꼭지가 돈다 하나 봅니다. 그냥 잡아 뜯어줍니다. 자, 머리 부분과 목 부분을 적당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파프리카 손질도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비엔나 소시지가 남았습니다. 사실 비엔나 소시지만 맛있으면 야채가 어떻든 양념이 어떻든 간에 맛있는 소시지 야채볶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소시지 고르는 방법은 돼지고기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치즈가 들어간 제품을 충동 구매해버렸는데요. 충동 구매를 하면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제일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더니 소시지가 꼴랑 7개밖에 안 들었네요. 오늘 메인 요리는 야채볶음이 될 것 같습니다. 비엔나를 눕혀 절반을 자르고 90도로 눕혀서 다시 절반을 잘라주면 문어 모양의 비엔나가 됩니다.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자르면 요딴 식으로 잘립니다. 이렇게 문어를 만들고 있는데 귀여운 둘째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왜 이 문어는 왜 다리가 왜 4개야? 귀찮은 녀석. 현이 다리 몇 개? 2개. 팔 몇 개? 2개. 팔이랑 다리랑 똑같이 있지? 응. 문어도 다리 4개, 팔 4개라서 다리가 4개밖에 없어. 사닭이 사는 뭐라고? 8. 알겠어. 다리를 8개도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옛말에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리 4개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나저나 저 마늘은 피렐인가요? 왜 자꾸 저기 있죠?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찹을 메인으로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케찹을 4스푼 넣은 후
달달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을 2스푼 추가했습니다. 케찹에도 어느 정도 단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줄이거나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콤달콤한 양념이 완성이 되었을 텐데요. 보통 새콤달콤한 맛은 사탕이나 어울리는 맛이지 반찬 종류에는 어울리지 않은 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칠맛과 짭짤한 맛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간장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집에 있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중 아무 간장이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장을 2스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야채와 식초가 만나면 파괴되기 쉬운 비타민C가 좀 더 오래 보존됩니다. 그래서 상콤한 맛과 영양을 위해 식초도 한 숟가락 추가해 주었습니다. 볶을 때 거의 다 날아가기 때문에 식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초는 집에 있는 양조식초나 사과식초 둘 다 모두 상관이 없지만 사과식초가 양조식초에 비해 단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과식초를 넣을 경우 설탕을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양념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레시피를 까먹어도 상황에 맞는 양념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본인만의 레시피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양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조리를 시작해 봅시다. 자, 기름을 두른 팬에 오늘 하루 종일 출연했었던 마늘을 볶아줍니다. 마늘을 볶으실 때는요, 마늘이 타지 않게 중약불에서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노랗게 익었을 때쯤에 아까 2가지 방식으로 잘라두었던 양파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그냥 넣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방식으로 양파를 자를 경우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여 동일한 시간에 조리되어 요리에 더욱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양파 볶음의 팁을 드리면 볶기 시작할 때 소금 간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삼투압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으나 수량이 작아 조연으로 밀려난 비엔나 소시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시지가 문어 모양이 될 때쯤에 양념장을 넣습니다. 물론 기호에 맞게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양념장이 잘 배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파프리카를 가장 마지막에 넣고 조금만 볶은 후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엔 역시 통깨가 빠질 수 없죠. 통깨를 뿌려주고 요리를 완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릇에 한번 담아볼까요? 역시 소시지 야채 볶음이 아니라 야채 소시지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아이들 먹이러 가볼까? 자, 먹으세요. 네. 기다린다. 계란 다 먹어야 돼. 계란 다 먹어야 돼요.